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횡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매질입자는 진동 방향과 매질입자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수직이다. 맞죠? 그 다음에 빛 전자기파, 지진파, 지진의 S파는 횡파이다. 맞죠? 횡파는 액체 내부를 통과하지 못한다. 맞죠? 회절과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맞죠? 평강하지 않는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파하고 종파,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하고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하고 수직하죠. 그 다음에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하고 나란하죠. 자, 요거는 평광이 일어나고 이거는 평광이 일어나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고체를 통과할 수 있죠. 얘는 고체도 통과하고 액체, 기체도 모두 통과하고 횡파는 대표적으로 줄파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지진의 S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파, 그 다음에 지진의 P파 속하죠. 이때 여기서 얘는 요거 같은 경우는 매질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매질이 필요합니다. 매질을 필요로 하고 얘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회절과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파동이니까 회절 간섭이 일어나고요. 평강하지 않는다. 평강하죠. 자, 종파 진행 방향이 같죠. 소리하고 피파는 이제 종파죠. 액체를 통과하죠. 틀렸어요. 회절 간섭을 일으키죠. 파동이기 때문에 평강하지 않는다. 맞죠? 종파는 여기서 평강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두고. 자, 빛은 횡파이고 소리는 종파이다. 빛은 전자기파고 소리는 압력파이다. 소리가 압력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북이 있으면은 북을 쿵 두드리죠. 여기서 쿵 하고 두드리면 북이 밀리죠. 그와 동시에 여기 있던 공기가 딸려가요. 또 이쪽으로 북 표면이 움직이면서 압력을 가해서 이 공기를 밀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던 공기를 밀하고 소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 밀소가 옆에 있는 분자들을 자극해서 자꾸 밀소가 이렇게 그 이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파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부분, 낮은 부분, 높은 부분, 낮은 부분 이렇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은 평강하죠. 소리는 평강하지 않는다. 맞죠? 요 횡파고 종파기 때문에 진공을 전파한다. 진공을 전파하는 건 빛만 전파하죠. 전자기파. 그 다음에 OX를 표시해 매질의 진동 방향하고 자, 요거 파동이라 결의는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파. 그 다음에 파동이 종파 맞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진행하죠. 그죠. 매질은 진동만 하고 진행하지 않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파동은 진공 속에서 전파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 속력. 자, 전파 속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5번. 우리가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자, 거리는 파장에 해당되고 시간은 주기에 해당되고 이렇게 진동수로 바꿔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파장이니까 V하고 F로 나눠주면 되죠. V는 10의 8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60MHz니까 60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서 우리가 5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정지하고 있는 배에서 파도를 관찰했더니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거리가 30cm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파장이 30cm다 그 뜻하고 똑같죠. 자, 두 마루가 통과하는데 5초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뭡니까? 주기가 주기가 5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구하면은 거리 나누는 시간 해가지고서 30 나누기 해서 6이 되겠네요. 자, 7번 OX를 합니다. 1초 동안 진동하면서 진동수 맞죠? 자,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 제곱하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동수가 달라지면은 색깔이 변하죠. 맞죠? 파장이 달라지면 색깔이 변한다. 진동수가 달라지면 똑같은 얘기죠. 진동수가 달라지면은 소리의 높낮이가 변한다.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자, 진동수가 있는데 이것이 소리하고 빛에 적용될 때, 자, 소리하고 빛에 적용될 때 어떻게 됩니까? 또는 파장이라고 해도 괜찮죠. 자, 진동수, 요거는 진동수가 높고 낮은 거는 똑같은 도래도 높은 도 낮은 도, 그러니까 높낮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은 진동수가 높고 낮고 파장이 높고 낮고 하는 건 색상이죠. 색을 의미한다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진동수하고 관련된 거 도플러 효과. 자, 도플러 효과가 뭡니까? 도플러 효과. 자, 앰뷸런스 같은 게 있고 사람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앰뷸런스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삐요 삐요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가오면은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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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진동수가 이제 높아진다는 겁니다. 진동수가 높아지고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작아지고 이것이 도플러 효과죠. 그래서 음원 또는 빛을 내는 광원도 괜찮아요. 다가올 때는 가까이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가 이제 높아진다는 겁니다. 진동수가 높아진다는 거고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낮아진다는 거. 요거가 이제 색상에서 이제 빛에서 보면은 요거는 소리죠. 요거는 빛이 됩니다. 소리에서 진동수가 커진다는 거는 진동수가 높은 쪽은 푸른색이죠. 그래서 청색 변이가 되는 거고 청색적으로 치우쳐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의 빛이 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것이 약간 청색이 가미된 그런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멀어지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녹색을 띄어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에부터. 그러면 얘는 적색편이라고 되죠. 원래는 적색 변이가 아니라 이동이 낫겠네요. 이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청색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청색적으로 치우친다 이겁니다. 색상이 적색 이동 이렇게 해서 멀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초록색을 비추고 있었는데 이것이 약간 적색기가 도는 그런 녹색으로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진동수가 커지고 멀어질 때 진동수가 낮아지고 소리 빛에 있어서는 그 진동수가 높아지는 게 청색기를 띈다는 거, 멀어질 때는 적색기를 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말롭스 법칙은 우리가 평광하고 관련된 거죠. 평광판을 지날 때 여기 이제 평광판을 지날 때 평광판이 있으면은 이 평광판을 지나기 전과 평광판을 지난 후 지난 후에 빛의 세기는 원래 세기에다가 코사인 제곱의 세타에서 얘의 맨 처음에 들어오는 빛의 평광 방향하고 그 다음에 평광축의 방향, 이 평광판의 방향하고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할 때 세타 요만큼 감소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저기 마르스 법칙이죠. 단 주의할 거는 주의할 거 있죠. 비평광이 오면은
비평강은 평강되지 않고 온갖 방향으로 다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이죠. 평강판을 지나면은 그때는 전체 빛의 세기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꼭 기억했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 맞죠? 높이가 높낮이 원평강. 자, 원평강은 역시 평강하고 관련된 거고 진동서하고 상관없는 거고. 자, 9번 변이 시간 도표.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이 축이 변이고 여기가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지면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여기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파장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주기죠. 여기가 거리일 때 이게 거리가 돼서 파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시간이니까 한 번 파동이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뭡니까? 진폭은 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높이가 진폭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진폭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기 알 수 있죠. 진동수도 알 수 있죠. 파고는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근데 이 파고라는 말은 보통 안 씁니다. 빼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파 속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10번. 자, y는 이퀄 2에다가 사인에다가 파이에다가 6t에다가 0.5x 이렇게 주어지죠. 자, 우리가 파동을 수식적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y는 이퀄 a에다가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써진다 그랬죠. 자, 여기서 전파 속도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전파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주어지고 거리는 파장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다시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K는 뭡니까? K는 우리가 요거 K가 뭐예요? 파장, 파수고 요거는 파수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2파이 T로 2파이 F로 주어지죠. 요거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람다 대신에 K분의 2파이가 되죠. 이렇게 람다 그 다음에 F 대신에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오메가하고 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메가하고 K만 구하면 되죠. 자, 여기서 오메가는 뭡니까? 요거 파이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X 앞에 있는 게 요거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금 앞뒤로 상관없습니다. K는 뭐에 해당돼요? 요 X 앞에 있는 게 K죠. 그러니까 0.5하고 요게 K가 돼요. 그래서 0.5 파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요거죠. T 앞에 있는 거 6파이 그래서 하면 12가 이제 계산되겠네요. 12로 이제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파동에서 6m 떨어진 위상차. 자, 11번 위상차를 보죠. 위상차. 현재 파동이 있는데 6m가 있어요. 자, 위상차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경로차하고 위상차 두 점 사이에 거리의 차이가 있으면은 이걸 경로차라고 그러죠. 또는 거리차. 이 거리차는 단위가 미터로 주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나 또는 라디안 단위로 나타낼 때 이거를 위상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지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미터 단위로 나타낼 때 우리는 경로차라고 얘기하고 두 지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그거를 라디안이나 그 디그리 단위로 나타낼 때 도에 나타낼 때 위상차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단위가 이렇게 쓰임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거죠. 자, 현재 6m만큼 차이가 난대요. 6m만큼 차이가 나면은 이거를 위상차로 바꿔주라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위상차는 라디안 단위로 여기다가 써줘야겠네요.
각도 단위도 있지만 라디안 단위로. 그러면 여러분은 6m를 라디안 단위로 고쳐주면 돼요. 6m를 6이라는 거를 라디안 단위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6 써주고 라디안 단위로 고치려 주니까 2파이가 살아남고, 근데 현재 2파이가 몇 파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파장은 여기서 이제 구해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파장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을 보니까 x 앞에 있는 게 뭐에 해당됩니까? 파장. 그죠? 여기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6을 갖다가 우리가 라디안 단위로 고치려면은 요건 미터 단위니까 미터가 사라지고 라디안이 살아남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미터 이거 미터죠. 미터가 사라지고 라디안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2파이 집어넣고 파장 집어넣고. 근데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 파장이 나와야 되는데 파장이 이제 파동 함수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잘못 썼네요. 파동 함수 이것도 파동 함수, 파동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파동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파장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뭡니까? x 앞에 있는 게 k, 파장이 k죠. 그래서 k를 구하면 일단 k는 얼마가 됩니까? 람다가 아니 이제 파수는 k가 여기 나왔죠. 파이하고 0.5죠. 2분의 파이가 되네요. k가 2분의 0.5파이 0.5파이. 근데 k는 람다하고 비교해보면 람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람다 2파이. 이것이 이제 k에 대한 정의고 요거 두 개가.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6하고 2파이하고 4를 대입하면 우리가 라디안 단위로 고쳐줄 수가 있게 됩니다. 2 없어지고 3 해서 3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3파이 여러분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진폭 0.01이고 진동수 파장인 파동 함수. 자, 진폭이 0.01이고 진동수는 550이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0.6입니다. 자, 우리가 파동 함수는 y equal 사인에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죠. 자, K는 파장 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오메가는 2파이 F로 주어지니까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A 대신에 0.01 써주고 사인에다가 파장이 0.6이니까 6분의 20이 되겠죠. 6분의 20파이 X고 그 다음에 2파이 F 2파이하고 550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서 10파이를 공통으로 빼주게 되면은 10파이 이거 이제 3분의 10이 되겠죠.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3분의 1x가 될 것이고 역시 10파이를 빼주면은 이거 110이 되겠죠. 110t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13번 똑같은 파가 서로 마주 와서 겹칩니다. 자, 정상파죠. 자, 그 다음에 수면 위에 두 점 A, B에서 진폭이 0.1이고 파장 3cm인
파동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자, A하고 B점이 있는데, 여기서 30cm, 여기서 36cm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진폭은 0.5짜리가 똑같은 파동이 이제 S1, S2에서 나가는 거죠. A, B에서. 파장은 3cm. 자, 합성파의 진폭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두 개가 겹칠 때 같은 위상으로 겹치는지 다른 위상으로 겹치는지 그걸 봐야겠죠. 즉 뭐냐면은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냐 파장의 반정수배냐 이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거리 차이는 얼마입니까? 6이죠. 30에서 30을 빼니까 36에서 빼니까 자 그럼 6이고 여기 보면은 파장은 3이에요. 그러니까는 M3 아래쓰기가 대입하면 M 플러스 2분의 1의 3. 자, M은 정수인데 6이 될 수 있으려면은 위아래 시점 어디서 가능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가능하죠. 요 식에서. 그래서 M이 2일 때 요거는 보강 간섭에 해당되고 요거는 소멸 간섭에 해당되죠. M이 2일 때 6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위식에서 만족하는 거죠. 즉 보강 간섭.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강 간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진폭은 이제 덧셈으로 계산되니까 0.5 더하기 0.5에서 진폭은 1이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0cm 떨어졌고요. AB에서 이렇게 똑같은 파가 발생되고 있답니다. 자, 여기 보면은 A하고 B 지점에서 똑같은 10cm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에서도 발생되고 이쪽에서도 발생되는 거죠. 자, 파장은 얼마입니까? 파장이 람다가 4짜리인 게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서 하나 4cm, 8cm, 2cm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파동이 여기서 진행하고 또 이쪽에서도 다가오겠죠. 똑같은 파동이. 그러면 똑같은 파동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정상파가 만들어질 거예요. 정상파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정상파가. 그러면 여기에 진행하는 파는 아니고 얘는 재질에서 진동하는 파가 되겠죠. 정상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이죠. 이런 부분이 즉 뭐냐면 진동하지 않고 평형 위치에 꼭 남아있는 그 부분이 4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파에서 마디가 4개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자, 310짜리하고 그 다음에 301짜리요 참 299짜리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동시에 올린 거죠. 자, 합성파의 진동수는 평균이 될 거니까 300이 될 것이고 맥놀이 진동수는 차 2Hz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두 개의 음차 소리 곱셈을 했더니 매초 2회 맥놀이가 일어났대요. 즉 맥놀이 진동수가 뭐냐면은 2가 됐죠. 이거 2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은 두 개의 그 파동이 이제 중첩이 겹쳐지는데 두 개의 파동의 차이가 2라는 거가 되겠죠. 하나의 진동수가 1, 다른 게 2면은 그 차이가 2다 이제 그 뜻이 될 겁니다. 자, 진동수가 하나가 400이래요. 그러면은 400이면 하나는 398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402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차는 2, 이것도 차가 2 해서 자, 18번 A가 내는 진동수가 400이고 그 다음에 B가 내는 게 403이고 A하고 C를 올리면은 0.5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풀어보죠. 자 18번 자
A가 내는 진동수가 400이랍니다. FA라고 썼죠. 이렇게 400이고 그 다음에 B 음차가 내는 게 403이랍니다. 그리고 A하고 C를 동시에 올리면은 0.5초마다 다 한 번씩 맥너리가 일어난대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0.5초마다 한 번이니까 1초에는 2회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즉 맥너리 진동수가 2라는 겁니다. 2라는 거. 즉 A하고 C를 올렸을 때 맥너리 진동수가 2라는 거예요. 그러면 FC는 가능한 값은 398이거나 402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에 B하고 C를 갖다가 올리면 1초에 한 번씩 맥놀이 되는데, 즉 맥놀이 진동수가 1이라는 뜻이죠. BC를 했을 때. 그러면 B하고 C를 했을 때 맥놀이 진동수가 1이 되려면은 요거 FC는 요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02Hz가 될 겁니다. 자, 19번 회절성이 가장 큰 거는, 자, 회절이라는 건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을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현상이죠. 파동이 장애물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는 현상, 이걸 갖다 우리가 회절이라고 했습니다. 회절이 되면은 장애물이 있고 파장이 있으면은 파장이 길어야지 장애물을 훌 넘어갈 수 있죠. 그래야지 뒤로 넘어가려면은 파장이 길어야 되니까.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장애물에 비해서 큰 경우 회절이 잘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회절성이 가장 큰 거라는 거는 파장이 긴 거를 고롱되죠. 그래서 전자기파를 보면은 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그 다음에 극초단파, 그 다음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회절성이 가장 큰 거 즉 뭐냐면 파장이 제일 긴 거를 고르겠죠. 초단파가 가장 이렇게 길 겁니다. 이렇게. 자, 회절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 자, 이렇게 그 회절, 예를 들어서 회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슬릿, 이렇게 구멍이나 또는 이렇게 슬릿을 갖다 이렇게 놓았을 때도 이제 회절 무늬가 생기는데, 이 장애물 뒤로 여기서 빗을 쓰여졌을 때 이게 장애물이 되겠죠. 이 장애물, 이것들이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 뒤로 꺾여서 들어가면서 그 결과 나타나는 무늬가 어떻게 나타나면 중심의 밝은 선하고 가장자리에 점점 밝기가 적어지는 선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회절 무늬가 이제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애물 뒤로 꺾여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 결과 이렇게 회절 무늬라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밝고 어두운 무늬가. 자, 물 위에 뜬 기름이 채색되어 보인다. 요거는 간섭이죠. 기름막에 해당됩니다. 2번, 1번은 기름막 간섭.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공기고 기름이고 물 해가지고서 빛이 반사되면서 여기 이런 것이 반사되면서 밝고 어두운 무늬를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아침 저녁 노을이 붉게 보이죠. 산란. 요거는 자, 깃털을 통해서 밝은 무늬가 깃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깃털이 촘촘히 이렇게 됐어요. 즉 이거 뭐냐면은 단일 슬릿이 아니라 다중 슬릿, 격자, 이렇게 격자라고도 얘기합니다. 회절 격자 또는. 그래서 이런 틈새로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스크린상에 회절에서 나온 회절 를 통해서 나온 그 무늬들이 여기서 여러 줄무늬를 만들면서 우리 망막에 이게 맺히는 거고, 이 망맥은 이걸 볼 때 여러 가지 빛색이 섞여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채색된 무늬가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물 속에 실제 떠 보인다. 요거는 이제 굴절에 의한 거죠. 무지개가 나타난다. 요거는 분산, 전반사가 합쳐진 거.
자, 비스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겁니다. 진동면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전파되는 횡파이다. 맞죠?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파동과 입작성 가지고 있죠. 광속도는 파장에 따라 길수, 매질 속에서 광속도는 파장이 길수록 맞죠? 그 다음에 매질의 굴절률 꺾이는 정도는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 데서 많이 꺾이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빨간색, 블루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경우가 굴절이 크게 일어나죠. 굴절률이 크죠. 그래서 굴절 파장이 길수록 작아집니다. 파장이 길수록 굴절률이 작아서 적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빛이 파동이라는 거는 뭡니까? 간섭하고 회절. 그렇죠? 입자성을 입증하는 실험은 광전 효과하고 컴퓨턴 효과. 빛의 파동성을 입증하는 물리적인 현상은 뭡니까? 요거죠. 파동성은 여기서 그렇죠. 물 위에 뜬 기름막으로 채섭된다. 그 간섭 현상이죠. 요거는 광전 효과,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고, 물속에 떠 보이는 거는 굴절에 의한 거고, 무지개가 보이는 거는 분산, 전반사, 돌입성을 맺는다는 이건 굴절이죠. 전자기파가 방활성되지 않는 경우는 요거는 이 전자기파는 그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할 텐데 요거는 생략. 자, 영의 간섭 실험에서 두 슬릿에서 나오는 광선이 스크린의 중앙으로 두 번째 어두운 무늬를 이루는 두 극소점에서 만나게 되는 두 광선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죠. 26번. 자,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막 생기죠. 자, 여기가 중앙이라고 치고, 중앙에 밝은 무늬. 자, 중앙으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자, 여기서 위상차를 구하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고, 자, 두 광선의 위상차. 자, 경로차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자, 어두운 무늬를 했으니까 아래측을 선택하고, 자, 경로차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델타는, 자, 여기가 중심이니까 얘가 여기서는 m이 0부터 시작하죠. m0, 1, 2. 그래서 첫 번째 게 0이고 두 번째 게 1. 그래서 m이 1. 그러니까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림을 조금 더 자, 그림을 좀만 더 잘 그려보죠. 이렇게 되고, 자, 밝은 무늬가 여기 생기고,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되죠.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자, 중앙에서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나간 빛하고 여기서 나간 빛이 만나서 이제 소멸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어두운 무늬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게 아래식을 일단 사용해야 되고, m 값은 뭐예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같죠? m이 0부터 시작하니까 m이 1일 때 대입하면 됩니다. m이 이 식에서 m을 1 대입하니까 2분의 3 람다죠. 자, 2분의 3 람다인데 요거가 이제 경로차예요. 경로차. 근데 문제에서 위상차를 구하라 그랬죠. 위상차는 뭡니까? 경로차를 도나 라디안 단위로 나타낼 때 우리는 똑같은 그 이름을 경로차라고 그래요. 똑같은 건데 미터 단위로 나타낼 때는 경로차, 도나 라디안 단위로 나타낼 때는 위상차라고 얘기해요. 근데 경로차는 구해놨죠. 2분의 3 람다. 이걸 갖다가 저걸로만 바꿔주면 돼요. 위상자로 라디안 단위로 바꿔보죠.
라디안 단위로 바꾸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디안 한박 2파이가 람다에 해당되는 거죠.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3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로차하고 위성차로 바꿀 때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경로차에서 경로차가 있으면 이 경로차가 예를 들어서 델타라는 게 있으면 이 경로차를 라디안 단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라디안이 살아야 되고 거리가 사라져야 되고 경로차가 있으면은 이 값이 뭐 6이 될 수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값을 갖겠죠. 10이 될 수도 있고 경로차가 10이라면 10을 대입하고 이걸 디그리 단위로 고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도가 살아남아야 되고 거리는 사라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영의 간섭 실험에서 중앙의 밝은 무늬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랍니다. 자, 그림을 또 그려보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항상 풀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놓고 자, 중앙을 일단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렇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생길 거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중앙에서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의 밝은 무늬가 여기죠.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여기를 말해 아까랑 똑같죠. 여기 두 번째 어두운 무늬. 그러니까 M 그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문제에서 어두운 무늬라 그랬으니까 아래측을 일단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m 값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시작하죠. m이 0, m이 1, m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로차는 2분의 3 람다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고 자, 경로차는 어떠한가? 자,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파장은 600나노미터랍니다. 그러면 경로차가 2분의 3의 람다니까 2분의 3의 람다가 600나노미터니까 이렇게 지어서 900나노미터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900나노미터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영의 간섭 실험에서 무늬의 폭이 가능한 한 넓게 하고 싶답니다. 자, 28번 무늬 폭을 넓게 하고 싶답니다. 즉 뭐냐면은 요 간격을 넓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늬폭, 간섭 무늬폭 간격을 지금 넓히고 싶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한다면은 간섭식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간섭식이라는 거는 밝고 어떤 조건에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기느냐. 경로차는 이거죠.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서 경로차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수직으로 내려서 요 고리하고 요 고리가 같다고 가정하고 요게 경로차 차이, 요것이 차이 델타입니다. 요 거리에 비해서 이 거리가 굉장히 멀고 따라서 이것이 실은 이렇게 해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는 다르죠. 빗변하고 밑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미터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여서 1000배나 돼요. 이거에 비해서 1000배.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이 거리나 이거는 거의 같다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1번 경로하고 2번 경로의 차이는 요만큼이 되겠죠. 이게 경로차예요. 어떻게 됩니까? 두 슬릿 사이의 간격 D, 요 각도 세타를 했을 때 D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D 사인 세타는 높이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요 삼각형으로 이제 따지게 된다면은
사인 세타는 이거 분의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거의 동일하다고 이제 가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삼각형이 이 거리는 굉장히 멀고 이 거리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빗변이나 밑변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해서 이와 같이 이제 식이 써지는 거죠. d 써주고 l분의 y, y는 이 높이가 y고 이것이 l이고, 그래서 이 식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은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간격이라고 했죠. 간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간격이에요. 요 간격은 뭐냐면은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 대신에 1 대입하면은 그때 y가 간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m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요 y가 간격의 의미예요. 간격. 무늬 간격의 의미를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자, 파장을 긴 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y 값을 크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넓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파장을 길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을 길게 하면 y 값이 커지죠. 맞았어요. 슬릿 스크린 사이를 멀게 한다. 이거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일정한 값인데 이걸 크게 해줘요. 그럼 얘가 커져야겠죠.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슬릿 간격을 좁힌다. 자, 요거 다 일정한 값이죠. 얘를 좁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얘가 커져야겠죠. 그래서 3번도 이제 맞게 됩니다. 4번 광원의 밝기를 밝게 한다. 광원의 밝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0의 간섭 실험을 하고 슬릿의 간격이 29번, 슬릿의 간격이 0.3mm고요. 슬릿 스크린 거리가 2m고, 그 다음에 스크린에 나타난 밝은 무늬 사이 간격 y 값이 2.4mm랍니다. 단 이때 간격이니까 여기서 요 m을 1로 이제 잡게. m을 1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죠. 여기 지금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요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m을 1로 잡은 겁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m을 1로 놨을 때 y가 2.4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 파장을 구하면 되겠죠. 바로 이 식으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m 남았으니까 d 값은 0.3에다가 c-3승, 그 다음에 l 값은 1, y 값은 2.4에다가 곱하기 c-3승, 그 다음에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람다를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720 나노미터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중슬릿 간섭 실험, 단색광 대신 백색광을 사용했습니다. 파장별 간섭 무늬 폭이 달라 이제 스크린에 이제 무수기에서 착색됩니다. 어떤 순으로?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30번. 우리가 이중슬릿 실험을 하는데 단색광이 아니라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볼을 비춰줬다는 겁니다. 중앙에 있죠, 이렇게. 자, 빨주노초 파남볼을 다 보내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냅니다. 자, 여기서 빨간 빛이 들어가고 파란 빛도 이제 들어간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격을 보면 돼요. 결국 간격이에요, 간격. 무늬 간격. 자, 빨간 곳은 어떻게 생기나 보죠. 빨간 곳이 밝은 무늬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자, 이식 여기 요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간격. 요식. 자, 이식 보면은 파장이 길면은 간격이 넓어진다고 됐죠. 그냥 빨간색을 보냈을 때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그림을 그려 가정해 보죠. 그러면은 파란색은 어떻게 생기느냐? 파란색은 람다가 작으니까 여기서 람다가 작으니까 y도 작아지겠죠. 즉 뭐냐면은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 간격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란색이 이렇게 초록색은 중간일 겁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결국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밝은 무늬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의 밝은 무늬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도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이 안쪽에 생기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경로 차이가 파장 나오고 이렇게 파장이 짧으면 간격이 짧아지기 때문에 파란색이 안쪽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노랑, 빨강 안쪽부터 이런 식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31번 파장이 람다고 굴절률이 L이고 비누막에 입사했습니다. 자, 비누막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공기고 굴절률 N이고 공기 1, 1 전부 다 비누막의 점유 후에 반사돼 가지고서 상세 간섭을 일으킨답니다. 여기서 상세 간섭. 자, 비누막의 두께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자, 어떻게 됩니까? 요 거리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경로차죠. ET 이 두께를 T라면 약 ET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근데 주의할 게 있죠. 뭐냐면은 이때 파장은 요 내부에서의 파장에 해당되죠. 여기서 이때 파장 굴절률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는 람다 대신에 우리가 람다 n분의 람다를 이렇게 사용, 파장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러면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로차는 ET가 되고, 따라서 두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제 여기서 상세 간섭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상세 간섭을. 그러니까 어두운 무늬를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서는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서 자유단 반사, 아니 고정단 반사하고 똑같은 반사가 일어나죠. 수한 것에서 밀로 갈 때 여기서 아파요. 근데 여기서는 안 아프죠. 그래서 한 번만 바뀌니까 이게 보강이었다가 소멸이었는데 이게 소멸이고 이거 보강이 되겠죠. 즉 어두운 무늬. 그래서 어두운 무늬니까 이 식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로차 ET는 위식 M하고 M분의 람다를 택해야 되고 여기서 T는 어떻게 됩니까? 2N분의 M 람다. M이 가능한 건 0, 1, 2, 3, 4 이게 쭉 되죠. 그래서 가능한 값을 이제 M 대신에 대입하면은 0일 때 2분의 N 람다 1일 때 2분의 N 람다 2면은 2N이니까 N분의 람다 3이면은 2N분의 3 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질 거예요. 2분의 4 람다일 땐 이렇게 써주죠. 2분의 4 람다 그러니까 N분의 2 람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값이에요. M 대신에 쭉쭉 대입하니까. 그래서 1번만 안 되네요. 요거 다 있죠. 여기서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요것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놓인 굴절률 1.5 얇은 파장막에 750mm 단색강을 입사했습니다.
이 32번이네요. 공기 속에 놓인 굴절률 1.5의 얇은 막에 공기 중이니까 이거가 되겠죠. 예, 공기고 여기가 막이고 공기 굴절률은 1.0 여기서 1.5입니다. 여기 1.0 750ml 짜리를 비췄대요. 자 어떻게 됩니까? 반사되고 그 다음에 반사돼서 나가겠죠. 자 막속을 지나는 단색광을 지나는 파장. 자 막속을 지나 원래는 750나노미터 파장이 750B입니다. 자 1번 보면은 자 750짜리가 요 막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파장이 짧아지겠죠? 얼만큼? 굴절일만큼 짧아지겠죠?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500이 나오겠네요. 2번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막의 최소 어떻게? 자 상세 간섭 자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이때 파장은 1.5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1.5 1.5 요 내부에서 파장이 짧아지니까 막에서 자 이게 어두운 무늬고 이게 밝은 무늬로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아프고 안 아프니까 한 번 바뀌니까 경로차는 ET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단색광의 파장을 구했죠. 500 다음에 상세간섭이 일어난대. 그 상세간섭이니까 요식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두께는 ET는 M에다가 1.5의 람다인데 최소 두께라고 그랬으니까 M 값이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1. 그래서 T는 3분의 람다가 될 거예요. 람다가 지금 750나노미터니까 250나노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750을 3으로 나누면 250. 자, 전면에서 반사된 빛은 고정된 반사이다. 그렇죠? 여기는 고정된 반사, 소한 곳에서 밀한 곳을 하니까. 그 다음에 후면에서 반사된 빛은 자유단 반사다. 밀한 곳에서 소한 곳으로 가니까 자유단 반사. 맞죠? 그래서 되게 다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굴절률이 1.5이고 막이 공길로 둘러싸였답니다. 자, 파장 이것인 단색광이 소멸됐답니다. 막의 최소 두께는 이거는 생략하기로 할까요? 조금 급하니까. 자,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머리카락을 끼워서 공기층을 만들고 이건 쐐기막이죠. 34번은 자, 34번 두 장의 평판 유리판에 머리카락을 끼워 요거는 쐐기막하고 똑같죠. 자, 파장이 람다고 공기층 두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공기층. 쐐기막 같은 경우는 쐐기막 아래쪽에 있는 것하고 아래쪽에 위쪽에 아래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위쪽 요거 두 개가 두 빛이 이루어져서 간섭을 일으키죠. 자, 경로차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현재 여기는 공기로 층이면은 굴절률은 1이죠. 경로차는 ET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어둡게 보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안 아프죠. 밀에서 소로 가니까 소에서 밀로 가니까 아프죠. 한번 바뀌니까 이게 어두운 무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식은 이거가 되겠죠. 그러면
t로 가능한 값은 2에다가 n분의 람다. m은 0, 1, 2, 3, 4니까 0은 아니고 2분의 1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여기서 2분의 3 람다가 이제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자, 그 다음에 안경 렌즈 표면에 불화 마그네슘 같은 얇은 막을 입혀 가지고서 빛의 반사를 차단합니다. 요 간섭 현상이죠. 그 다음에 안경 표면에 굴절 N인 투명 물질을 발랐고요. 자, 안경 표면이 있는데 여기다 굴절 N인 거를 렌즈 굴절 N인 거를 발랐고 공기고 무반사막을 하려고 합니다. 무반사. 자, 그러면 무반사 빛이 와서 이렇게 해서 무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멸 간섭이 일어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굴절률은 공기하고 렌즈의 우리가 중간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상관이 없죠. 일단 중간 여기서는 아프죠. 여기서 또 아픕니다. 중간 정도 굴절률이면은 그러니까 경로차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람다 프라임이라고 쓴 거는 굴절률이 여기서 굴절률을 생각해야 되니까 굴절률이 파장이 짧아지니까 ET가 되겠죠. 무반사니까 여기서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두운 걸로 남아 있고, 그래서 공식은 요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고 파장은 n분의 람다로 따라서 가능한 두께는 2분의 m에다가 2분의 1이고 굴절률 m은 0부터 되니까 0부터 대입하면 4분의 n 람다죠. 그 다음에 1 대입해봐요. 2분의 3이니까 4n분의 3 람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분의 5고 요거 4분의 5 4분의 5 이런 형태로 가겠네요.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거 이게 적당하지 않네요. 4분의 5분의 7도 나오죠. M3 대입하면 7 나오죠. 자, 37번 그랬어요. 최소막을 구하라 그러고 렌즈 굴절률, 표면 굴절률, 물질 덮이고 파장 사용했고 막의 최소 두께. 자, 마찬가지로 37번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굴절률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경로차는 ET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프죠. 그러니까는 어두운 무늬가 계속 남아 있겠죠. 얘가 자, 여기 어두운 무늬, 이게 밝은 무늬 될 것이고, 무반사라고 만든다 그랬으니까, 요거 무반사라 그랬으니까, 자, 무반사니까 요걸 택해야겠죠. 요거를. 그리고 최소니까 이거 0 대입하고 m 대신에 그러니까 ET하고 2분의 1에다가 n 람다 프라임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겠죠. 요거 대신에 어두운 무늬. 자, 그러면 t는 4n분의 람다가 될 것이고, 근데 람다는 현재 500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하고 굴절률이 1.3이 될 겁니다. 그래서 500을 갖다가 1.3으로 나누면은 여러분이 96.2가 이제 얻어지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강하게 반사된 됐어요. 이제 보강 간섭인 셈이죠. 자, 38번 똑같이 이렇게 되고 공기 굴절률 1.4 굴절률 1.523 이렇게 해가지고서 강하게 반사니까 보강 간섭.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위축을 사용한다는 거죠. ET 하고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소 두께를 한번 생각해 보. 최소 두께 강에 반사되는가 몇 나노미터에서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용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자, 둘 다 아프고 아프니까 이것이 밝은 무늬로 남아있죠. 계속 이게 어두운 무늬. 문제에서 강하게 반사니까 밝은 무늬를 택해야겠죠. 그래서 ET하고 M 프라임다 프라임인데 n분의 파장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가능한 t 값은 우리가 2n분의 m 람다 m이 1일 때 보면은 람다가 지금 잘못했네요. 참 람다가 아니라 두께가 200으로 돼 있죠. 200 두께가 200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됐고 파장을 구하는 거죠. 파장. 자,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땡땡땡 파장은 ENT에다가 M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소 두께 1로 잡는다면은 2하고 굴절률 1.4고 굴절률 두께는 200이죠. 200 이렇게 해가지고서 56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네요. 자, 회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네, 요거 깃털 요거는 다중격자 똑같죠. 물속의 굴절 요거 간섭 무지개는 분산하고 전반사 산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빛이 회절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 중 어떤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가? 빛이 회절한다는 건 파동성을 말해주는 거고, 그렇죠? 회절이 가장 큰 거,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파장 긴 거, 단일 슬릿에서 일어나는 단일 단색광 회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자, 43번 보겠습니다. 단일 슬릿에서 일어나는 단색광 회절에 대한 겁니다. 단일 슬릿은 이렇게 해서 회절 무늬가 간섭 무늬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중심에 그 슬릿 모양의 그 밝은 무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점점 어두워지는 이제 무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 폭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L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두운 무늬든 밝은 무늬든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할 때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근데 단일 슬릿일 때는 이게 어두운 무늬가 되고 이게 밝은 무늬로 바뀐다고 그랬고 요때 A에다 사인 세타로 이제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중 슬릿과 비교해 보면은 요것은 이중 슬릿은 슬릿 간격이고 그 다음에 단일 슬릿에서는 이 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호도 A 얘는 T 이렇게 달리 사용하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 보죠. 파장이 긴 빛일수록 간섭무늬 간격이 넓어진다. 자, 요때 요거 똑같이 쓰면은 이중 슬릿에서와 마찬가지로 L분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간격을 본다면은 간격을 우리가 이제 m equal 1을 대입하면은 저기 되겠죠. 여기서 간격은 그냥 이 식을 사용해서 이제 간격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파장이 길면은 간격이 넓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파장이 길고 여기 이제 사용하는 파장을 긴 거를 주면 줄수록 이 간격 슬릿 간격 아니죠 무늬 간격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긴 빛일수록 간격이 넓어진다. 자,
자, 스크린 중앙은 최대로 밝은 무늬가 이룬다. 최대 밝은 무늬가 됐고요.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떨어지죠. 입자성을 뒷받침한다. 파동성을 뒷받침하는 거죠. 자, 단일 슬릿이고 파장이 600나노미터입니다. 자, 파장이 600나노미터고 30도 방향으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왔대요. 자, 30도 방향으로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단일 슬릿의 폭을 구하라 이거죠. A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보면은 경로차가 첫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가 경로차는 A 사인 30도. 첫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요거에 해당되겠죠. 자, m 이퀄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m 이퀄 1부터 람다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은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2분의 1이니까 2 람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람다가 600 나노미터니까 1200 나노미터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00 나노미터는 이렇게 해서 이거가 1200 나노미터로 쓰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45번 단일 슬릿 실험에서 중앙 극대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 자, 첫 번째 밝은 무늬입니다. 요거 첫 번째 밝은 무늬. 위상차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경로차죠. 결국 경로차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경로차를 구하는데 그거를 이제 위상차로 나타내어라 이거죠. 자, 경로차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단일 슬릿에서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A 사인 세타인데 경로차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요거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첫 번째 밝은 무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밝은 무늬 여기 왼쪽에 보면은 첫 번째 밝은 무늬. 그러니까 요것이 어두운 무늬고 요게 밝은 무늬고 그 저기 단일 슬릿에서는 첫 번째 밝은 무늬니까 m이 1이니까 m이 1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로차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m 대신에 1 대입하면 2분의 3 람다가 될 겁니다. 자, 경로차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위상차를 구하라 그건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거리 차인데 경로차는 미터 단위로 위상차는 도나 라디안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경로차를 아니까 요거를 그냥 저것만 바꿔주면 돼요. 그 도나 라디안 단위, 그 라디안 단위로 바꿔보죠. 요거가 지금 미터 단위니까 라디안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디안이 살고 그 다음에 거리가 단위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2파이 람다 이렇게 계산해주고 쩍쩍 지어주면은 3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번. 자, 회절에 대한 실험입니다. 슬린 양 끝을 지나는 두 광선이 극석점에서 만나는 게 되는 위상차는 파이다. 자, 자, 여기 이제 슬릿이 있고 이렇게 단일 슬릿의 폭이 A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생기죠. 회절 무늬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A 사인 셋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근데 회절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두운 무늬가 되고 밝은 무늬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A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랬죠.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는 여기서 BC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 같고 요게 경로차죠. L1하고
여기서부터 L2 사이의 차이는 요만큼이죠. 그것이 A의 사인 세타 해서 A 사인 세타로 이제 주어집니다. 빗변하고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극소점, 여기 슬린 양끝을 지나는 두 강선이 극소점 제1극소점에서 만난대요. 자, 이 제1 여기 말하는 게 극소점, 제1극소점. 즉 어두운 무늬, 첫 번째 어두운 무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요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로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로차는 람다가 될 겁니다. m이 1이니까. 자, 요거 역시 거리차, 경로차죠. 경로차. 미터 단위로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라디안 단위로 고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디안 단위로 고쳐보면, 자, 라디안 단위로 고쳐주기 위해서 라디안이 살고 거리가 사라져야 되죠. 2파이에 해당되는 게 람다니까 이렇게 지우면 2파이. 근데 여기서 파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려서 2파이, 위성천 2파이죠. 자, 양끝 극소점에서 양끝을 지나는 두 강선이 극소점에서 만나게 된 경로차는 람다이다. 자, 경로차 람다 맞죠? 그래서 람다 맞았고, 밝은 무늬의 밝기는 일정한 밝기로 보인다. 아니죠? 틀렸죠? 감소하죠. 간선 무늬는 항상 일정한데 회절 무늬는 점차 감소합니다. 중앙의 무늬는 밝은 무늬다. 맞죠? 밝은 무늬. 자, 유리 2cm. 자, 유리 1cm 놓고 1cm, 2cm 되는 유리에 놓고 여기다가 면도칼 같은 걸로 이제 선을 긋고 이게 총 10,000개랍니다. 이건 1cm고 즉 뭐냐면은 회절 격자죠. 회절 격자. 다중회절, 단일 회절이 아니라 다중회절, 여러 개의 그 슬릿이 있는 경우를 다중회절 또는 회절격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격자면에 이제 비추었어요. 뭐 수식하게 하는 필요 없고 빛을 갖다가 비춰줬습니다. 30도 방향에서 첫 무늬가 나타났대요. 자, 여기서 이제 회절을 넣고 스크린을 넣었더니 다중회절 또는 회절격자에서는 간선 무늬하고 똑같은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높이가 다 똑같아요. 자, 중앙이 있으면은 중앙에서부터 첫 번째, 여기죠.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중앙이 있다면은 첫 번째 있는 거. 식도, 저거랑 똑같죠. 경로차는 저기 이중 슬릿하고 종수 하고 똑같이 주어집니다. 자, 30도 방향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납니다. 자, 딴 거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요걸 사용하는 거죠. 결국은 30도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아까 단일 슬릿에서는 이게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였는데, 그 다중회절 또는 회절격자에서는 여기 밝은 무늬 이중 슬릿하고 똑같습니다. 30도 방향에서, 자, 30도 방향에서 첫 번째, 요거 30 대입하고 요거 1 대입하라 이거죠. 이때 단색광의 파장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요식에서 D를 구해야겠죠. D를 요거 알고 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구해보도록 해보죠. 자, 근데 D를 구해야 되는데 D는 어떻게 1cm당 100만 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밀리미터, 이제 그 미터 단위로 써야 되는데 1cm당 10,000개니까 한 개당 몇인지 보죠. 그러면은 1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 다음에 10,000개. 그럼 한 개당 언제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당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되겠네요. 미터. 그래서 대입하면은 D 대 D가, 그러니까 슬릿의 간격이 10의 100만 분의 6 미터라는 뜻입니다. 미터. 그래서 D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람다 여기 통해 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죠. 파장을. 그래서 람다는 10-6승하고 30도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해가지고서 우리가 500나노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9번 광학현미경 최대 배열은 회절이죠. 평광에 대한 겁니다. 평광은 횡파라는 사실 입증하는 거죠. 평광하더라도 빛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죠. 말로스 법칙이죠. 이것이 반사광 굴절광은 부분적으로 편광된다. 그렇죠. 반사광하고 굴절광은 편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광을 이용한 것이 우리가 브루스터각, 요것이 이제 복굴절을 이용한 거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이제 니콜 프리즘을 이제 만게 된 거죠. 반사될 때 빛이 이렇게 반사광하고 굴절광하고 90도일 때 요것이 전체가 다 이렇게 그 반사광은 입사면에 수식한 것만 이렇게 그 반사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사광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는 수평평광된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 수평평광으로 보이니까 수직평광된 이제 평광 렌즈를 끼워서 반사광을 제거시킬 수가 있죠. 이때 반사광하고 굴절광이 90도를 이룰 때 반사광은 입사면에 수직인 그런 광선만 수직인 광선만 이제 반사됩니다. 이걸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평하게 보이는 거죠. 입사면은 이 컴퓨터 화면이 입사면이 해당되니까 입사면에 수직한 거. 이때 입사각을 우리가 브루스터각이라고 그러죠. 세타 B로 표시하고 세타 B는 브루스터각은 탄젠트에다가 여기 굴절 입사되는 쪽, 굴절되는 쪽, 입사되는 쪽에 굴절률, 굴절되는 쪽에 굴절률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니콜 프리즘은 방해석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죠. 표면에서 이렇게 해서 스넬의 법칙을 따르는 굴절광이 있고 그 다음에 스넬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광선이 또 하나 굴절이 된다는 거죠. 이 광선을 우리가 정상광선이라고 그러고 이 광선은 이상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광선은 편광이 되는데 입사면에 이렇게 수직이게, 이상광선은 입사면에 나란하게 편광이 되고 이걸 갖다가 두 개를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요놈이 여기서 반사돼서 밖으로 나가고 요놈은 이쪽으로 반사되게 해서 니콜 프리즘이라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또 하나 발산을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정상광선은 이쪽으로 전반사돼서 나오고 이상광선은 전반사되지 않고 굴절돼서 이쪽으로 가게 해서 편광된 빛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란광은 부분적으로 편광되죠. 복굴전된 광선은 편광되죠. 그래서 반사광과 굴절광은 부분적으로 편광된다. 이 편광 부분적으로 아니라 저기 반사광은 완전 말을 잘못했네요. 반사광 여기처럼 완전히 편광되고 얘는 완전히 편광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부분적으로 편광된다. 즉 입사면에 수직한 건 다 이쪽으로만 가요. 그 다음에 이쪽 굴절된 거는 입사면에 날아가는 것도 들어가고 일부 수직한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반사광은 완전히 편광됩니다. 편광이 될 때. 자, 그 다음에 세기가 I인 자연광을 두 편광판을 통해 이제 받고 어둡게 되려면 결정축을 어떻게 되느냐. 자, 52번. 자, 자연광이 이제 비편광된 빛이 오고
여기 이제 평광판이 두 개가 있죠. 그럼 평광판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둘 간에 90도 각도를 이루면 되겠죠. 자, 그럼 90도 각도를 이루는 거를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180도하고 90도는 나란한 거고 어차피 그다음에 90도하고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270도면 또 나란한 거 됐고 그러니까는 180도하고 0도는 똑같이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90도하고 270도 이거하고 이것도 똑같이 된 거고 그 다음에 3분 45도하고 135도는 요거 두 개 간의 직각을 이루죠. 그러니까는 직각을 이루니까 자연광이 들어와서 45도를 지나고 135도를 지나면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어두운 빛이 하나 통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90도 각도를 이루니까 그래서 3번하고 이것도 되죠. 90도 각도 이루고 이건 아니죠. 자, 두 장의 평광판을 자연광 통해 자연광을 보았다. 광원 쪽에 평광판인 평광자를 고정하고 검사자 쪽에 눈 쪽에 평광판인 검광자를 1회전시킨다. 몇 번 어두운 것을 볼까? 자, 자연광 53번. 여기 자연광이 들어온 비평광된 거. 평광판을 두 개 놨습니다. 이렇게. 얘는 평광시켜는 옆에 똑같은 평광판인데 그냥 이름만 붙여준 거예요. 얘는 평광판이라고 붙이고 얘는 이 빛이 여기를 지난 빛이 평광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검광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자, 얘를 가만히 놓고 얘를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돌 때 90도 돌릴 때 여기서 90도 돌아갔을 때 까맣게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270도 돌아갔을 때 까맣게 보일 거예요. 둘 다 이제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 어두워지게 봅니다. 요 사이가 90도가 될 때 어두워지니까 자 54번 자 우리가 평광을 다룰 때 평광판을 지나게 되면은 들어온 빛이 나온 빛은 들어온 빛의 코사인 제곱 세타의 만큼의 계산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평광된 빛인데 평광판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각도가 세타가 되겠죠. 이거를 말루스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제 자연광을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광 비평광된 빛을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런 것들이 평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서 2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빛의 세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자연광 비편광된 거 빛이 첫 번째 그 편광판을 투기하게 되면은 전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편광판을 지나갈 때마다 말루스 법칙에 따라서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고, 자 54번 보도록 하죠. 세기가 I인 자연광을 두 장의 평광판을 통해 보았습니다. 평광자와 검광자의 평광축이 30도를 이룹니다. 자, 비평광된 빛이 들어오고 비평광된 빛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주고 여기 하나 넣고 두 개 놨는데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30도가 이루어졌어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는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것하고 30도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빛의 세기는 얼마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I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자연광이 첫 번째 평광판을 지날 때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죠. 2분의 i. 여기서 평광판을 지날 때는 얘의 평광 방향하고 평광축의 방향이 사이각의 코사인 제곱의 만큼 감소한다 그랬죠. 여기 지날 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2분의 1에다 30도니까 문제에서 코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걸 제곱하면은 우리가 i고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8분의 3i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55번 세기가 i인 자연광이 있고 세 장의 평광판을 통과한답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30도. 자, 첫 번째 평광판, 두 번째 평광판, 세 번째 평광판이 있는데, 첫 번째 평광판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수직으로.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는 30도를 이룬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75도. 자, 1번이 이렇게 돼 있고 3번은 75도로 돼 있죠.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 사이에는 45도만큼 차이가 난다, 그 뜻이죠. 자, 최종 빛의 세기는 얼마냐 구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i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연광이니까 평광판 지나면 2분의 1로 감소되죠. 2분의 i로 될 것이고, 자, 여기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i에다가 코사인 30도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이 여기를 지나는데 현재 2번하고 3번은 45도만큼 차이가 나는 걸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2번을 3번으로 들어가는 건 이것이죠. 3번으로 들어가는 빛에서 통과하면은 45도 이루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계산해 보면은 이것이 이제 최종 세 번째 판을 통과한 거. 자, 2분의 i하고 요거 2분의 3이니까 4분의 3,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 루트 2분의 1이죠. 제곱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계산하면 16분의 3이 되겠네요. 16분의 3i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56번. 자, 공기 중에서 유리를 입사하는 광선의 편광각이 60도랍니다. 자, 공기 중에서 유리가 있으면은 편광각, 이 편광각은 브루스터각을 말하는 거죠. 편광각, 반사에 의한 각도 브루스터각, 편광각 이퀄 브루스터각. 뭐냐면은 반사광이 전체 모두 완전히 편광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입사각을 브루스터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이 브루스터각 공식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우리가 탄젠트로 주어지죠. 탄젠트에다가 굴절률하고 굴절률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요때가 이게 공기 쪽에서 유리를 가니까 공기에서 유리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56번 임계각을 구하라 그랬어요. 임계각. 자, 임계각은 뭡니까? 임계각 전반사각을 말하는 거죠. 전반사각의 그 공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죠. 여기서 입사 쪽 이게 이제 저 굴절되는 쪽, 굴절률이 큰 쪽, 작은 쪽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자, 근데 여기서 평광각이 60도래요. 이것이 60도. 그러니까는 결국 n 유리하고 n 공이 탄젠트 60도 이렇게 똑같죠. 탄젠트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근데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여기서 임계각은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거죠. 굴절률이 큰 쪽. 그러니까 이게 실은 유리고,
유리고 얘 공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게 사인 값을 구하랬으니까 인계각의 사인값 세타 이걸 구하라는 뜻이죠. nu하고 n0이 될 겁니다. 이거 사인 넘겨주면은 사인 아크사인 넘겨주면은 근데 nu n0이 이거 루트 3분의 1 있죠. 이렇게 해서 0u가 루트 3이니까 u0은 3분의 1 그래서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방해석 결정판은 복굴절 일으키죠. 방해석 위에 평강판을 올려놓고, 자, 방해석이 있으면은 방해석이 이렇게 있고, 방해석 위에다가 이렇게 평강판을 올려놓은 겁니다. 글씨를 이제 보고죠. 90도 회전할 때마다 복굴절에 의해서 생긴 두 개의 글씨가 교대로 이제 진하게 보여졌대요. 그래서 이제 얘를 회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복굴절에서 나오는 이제 평강된 빛이 있을 거예요. 평강된 빛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강되어 있다고 치죠. 그럼 얘를 갖다가 평강판을 돌려봐요. 그러면은 90도가 돼. 이렇게 될 때, 그죠? 이렇게 될 때 어두워지죠. 근데 이렇게 될 때는 두 번이 생기죠. 여기서 90도 돌릴 때하고 270도 돌렸을 때하고. 자, 글씨가 반복해서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는 겁니다.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은 모두 평광되어 있다. 그렇죠? 평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광된 빛이 방에서부터 나오고 그 평광된 빛이 이 평광판에 의해서 평광판과 나란할 때는 보이고 나란하지 않을 때는 안 보이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오고 방해석 내의 광속도는 이상광선이 정상광선보다 빠르다. 빨랄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정상광선이 스넬의 법칙 따르는 거 이렇게 되면은 빠르면은 이쪽으로 느리면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광선이 그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이상광선 정상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의 진동면은 서로 수직이다. 그렇죠. 정상광 아까도 했지만은 정상광선은 이와같이 입사면의 수직이 그 다음에 이상광선은 입사면에 나란하게 평광돼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방해석의 굴절률은 정상광선이 이상광선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 복굴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굴절 법칙에 맞게 굴절하는 광선을 정상광선이라고 한다. 맞고요. 복굴절 속을 지나는 이상광선의 속도는 방향에 따라 변합니다. 이상광선과 정상광선의 속도가 동일한 방향에서는 단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같으니까 여기서 같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방해석을 하고 이 방해석하고 이 빛하고 이 결정 구조에 따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투명체로 된 투명체로 된 결정질 광물은 모두 복굴절 일으킨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거는 생략해야 되겠다. 산란광선은 완전 또는 부분 평광되죠. 산란광선이 빛의 진행 방향과 햇빛 진행 방향 언제 완전 평균에 가까운가. 자, 산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빛이 와가지고서 이 관측자가 있을 때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분자가 있을 때 빛이 퍼져나간 현상이죠. X축, Y축, Z축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여기서 비평광된 빛이 나와요.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건 다 그걸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얘는 다 보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진동이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잘 보여서 이 사람한테는 수직 평광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건 느껴지지가 않죠. 이렇게 진동하는 게 잘 느껴지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90도 방향 이렇게 90도 방향 진행 방향과 이렇게 90도 돼 이렇게 90도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완전 평광에 가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90도하고 270도 여기서
진행 방향과 이르는 각이 몇 도일 때 완전 평강되느냐. 이건 90도, 270도, 270도. 진행 방향,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잡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 보이죠? 이게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70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는 여기서도 위쪽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요거 90도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것이 270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로 잡아서 90도, 270도. 자, 평경 렌즈는 몇 도로 조제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사된 빛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된 빛이 어떻게 됩니까? 브루스, 자, 이 반사된 빛은 입사면에 수직하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면에 나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수직한 걸 이제 우리가 해야지 이 빛이 차단이 돼서 반서광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자, 산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자, 요거는 간섭, 요거는 산란 맞죠? 산란 모두 다 산란. 전복 껍데기가 보이는 건 간섭. 왜냐면 전복 껍데기 보면은 껍데기에다가 전복 껍데기를 보면은 껍데기 안쪽에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얇게 이제 투명한 막이 쓰여져서 이걸 보면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무지개색으로 아름답게 보이죠? 간섭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문제 몇 개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